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23일 월요일, 오늘은 주식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오늘의 마감 시황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5가지 마감 뉴스입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 마감 살펴보고요. 두 번째, 디디추싱이 결국 중국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패를 결정했다는 뉴스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6월에 개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도주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증권가에서는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주목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원숭이두 창이 뭐길래 관련 치료제를 가진 천연두 치료제를 보유한 종목들의 상승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네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5월 23일 월요일 코스피는요 0.3% 상승한 2647포인트로 코스닥은 0.4% 상승한 883포인트로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장 초반 우리 지수에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결국 상승분을 내주고 보합에서 마무리하다가 장 막판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로 가장 많이 꼽히는 산업은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원전 등이 꼽힙니다. 이 중에 2차전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업체가 모두 2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는 회사들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모두 상승했고 특히 LNF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전 수출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등이 주목을 받고 있죠. 또한 당초 일각에서는 기대했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불발되었는데요. 다만 공동선언문에서 환율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1,300원을 위협하던 환율은 당분간 안정세를 찾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놓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으로는요. 오늘 중국의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는 것을 결정했죠. 26일 새벽에는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또한 같은 날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0.25%가 아니라 한 번에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디디추싱은 지난해 6월 30일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요. 당시 중국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증시에 상장했지만 상장 이후 국가안보조사에 중국이 착수하면서 디디추싱은 신규 회원 모집이 중단되었고 중국 내 20여 개 앱스토어에서도 모두 내리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90% 이상이었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요 최근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디디추싱은 공모 가격이 14달러였고 당시 시가총액이 680억 달러에 이르렀었는데요. 최근 주가는 공모가 대비 90% 하락한 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디디추싱은 지난해 말 뉴욕 상장을 자진 상장 폐지하고 홍콩 등 다른 글로벌 거래소로 다시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디디추싱이 결국 오늘 자진 상장 폐지를 확정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3대 증권거래소에는 약 26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2020년 말 회계법이 바뀌면서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회계 정보를 자세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현재 회계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미국 SEC에 제공하지 못해서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라간 만큼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오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에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한 조정에 무게중심이 실릴 거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임대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월세 대책도 다음 달에 함께 내놓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GTX ABC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증권가는 최근과 같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연준의 긴축 재정 등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설비 투자에 나선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았네요. 최근 설비 증서를 발표한 2차전지 소재업체들, 반도체,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설비 투자를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자체가 산업의 성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결국 설비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가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뭐길래 천연두 치료제를 보유한 국내 제약주들이 오늘 급등했다고 합니다. 천연두와 유사한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이요, 최근 이례적으로 유럽, 북미, 중동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한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15개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천연두 치료제를 보유한 HK 이노엔, 파미셀 등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5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경제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